네, 안녕하세요. 리마크 영어 국어관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동길입니다. 오늘은 미강고등학교 2학년 문학시험과 관련해서 분석 자료 만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일이고요. 미강고등학교 2학년 문학시험은 5월 2일이죠? 어제 봤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제 영역은 크게 시와 소설 그리고 극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시 중에 일부를 수필 내용과 다른 시를 얹어서 복합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엄밀히 구분하면 시는 14문항, 소설은 4문항, 복합 갈래는 3문항, 그리고 극은 5문항이 출제되어서 총 26문항, 그리고 배점은 객관식 형태로 1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시가 많은 편이었고 마당극에 해당하는 봉산탈춤도 꽤나 문제 수도 그렇고 비중도 좀 큰 편이었습니다. 자, 시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은 크게 봤을 때 출제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보겠습니다. 근데 중도 저희 학원 학생들 기준에서는 제게는 중하 정도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부 문항에서 다소 추상적 표현이나 그리고 감상 중심의 선택지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약간 혼란스러움을 가졌던 학생들은 일부 문항에서 답안을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출제 방향은 명확했고 지문 자체의 구조도 되게 단순한 편이었기 때문에 전반적 난이도에서 아주 높이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택지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묻는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은 선택지는 거의 없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풀리는 느낌이 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 지문의 난이도인데요. 이 외부 지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온 외부 지문조차도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작품에 대한 감상보다 오히려 기존에 자신이 배웠던 작품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됐느냐로 좀 문항을 맞추고 틀리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본원 수강생들의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고재종의 세한도를 진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시험에 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출제 의도가 굉장히 분명했고 구성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 또는 감상 포인트를 되게 집중한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도 좀 분명해 보이고 선택지 또한 좀 사실 굉장히 정직하게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갖춰진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월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객관적으로는 중간 수준의 시험이고 작품 감상력보다는 개념 정리가 잘 돼 있는 학생들한테 좀 유리했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작품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작품들은 공지 범위 내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거 날 거야 라고 했던 작품인데 문제는 이 작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인데요. 지금 제가 하나를 잘못 썼네요. 탈향, 이호철의 탈향은 외부 작품으로 들어온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12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타량을 옮긴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거든요. 5개, 대여섯 개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들어온 작품들도 아주 길지도 않았고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측면에서는 외부 작품이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조절된 이유가 바로 이 외부 작품에 의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항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밑에 써놨지만 틀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봤을 때 수업 시간 시험 전날 직보 시간에 했던 얘기들 중에 진짜
답이 됐던 게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하나도 없었다고 볼 정도로 사전갈래에 해당하는 1번부터 8번까지의 답을 구하는 일은 저는 되게 수월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4번 문제에서 봄에 나오는 그 바람의 의미가 이제 매개체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봄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매개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시험 전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매개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매개체를 다른 작품에 있는 매개체와 비교하는 문제도 가능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사과를 먹으며와 모든 첫 번째를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 둘 다 매우 일상적 경험에 대한 내용을 C로 이제 문제로 옮긴 거기 때문에 이 일상적 경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시험 전날에도 모든 첫 번째가에서 나오는 그 쉼표 얘기하면서 여운을 남기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운 남기는 부분. 어쨌든 여운이라는 건 시행이 종결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쉼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셔라라고 제가 안내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사갈래인데요. 서사갈래는 이제 현진건의 고향과 최서의 탈출기에다가 이제 작품이 하나가 더 붙었는데, 고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의 인식 변화에 대한 지점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향한 인식 변화죠. 인식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는 뭐 조금 불유쾌한 감정이 있다가 공감하다가 이제 뭐 연민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요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무조건 출제가 될 거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라고 했더니 한 문제에서는 확실히 됐고 한 문제에서는 일부 사안으로 좀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서의 탈출기 작품을 사실 이제 가지고 와서 서간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고, 제가 이제 귤껍질 얘기 한참 했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귤껍질 얘기. 그래서 이제 아궁이에서 이제 꺼낸 거 귤껍질 얘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 미강고등학교 문학 시험에서는 직접 다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좀 수월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13번부터 17번까지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운 작품 외에 12개가 난다고 하면 12개 이외에 추가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한 4, 5개 정도 봤는데 한 5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요 13번에서 17번 문항이 정확히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재종의 세안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림과 관련한 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었죠. 위에서. 그래서 이제 윗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납작납작에서 이게 박수근 화백의 화법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림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예술간의 어떤 변용을 다루는 글이든 시든 얹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과 관련한 문제였는데 문항 자체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고재종의 세안도인데 저희가 진짜 사실 고재종의 세안도가 도종환의 세안도보다는 이제 실제적 출제라든지 아니면 뭐 기출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문학 문제로서 훨씬 많이 등장했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 작품인 줄 알고 수업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서 그 세안도를 보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준비했었고 이 내용에 대한 뭐 리을이나 미음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시어의 의미까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문제는 좀 풀어내는데 수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저는 문제를 틀렸다면 여기 봉산 탈춤에 와서 틀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그래도 뭐 흥보가도 나오고 딸깍바리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그렇잖아요. 이번에 지금 거의 다 현대시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고어를 읽는 것이 또 뭐 한자가 많이 나온 건 아니더라도 익숙한 말이나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어색하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옛날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되게 비유적이고 뭔가 속내를 알 수 없는 듯한 그런 말투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난해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다면 여기서 틀리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산탈춤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문제화 시키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들은 대부분 딱히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중간고사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이 쉽다는 게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의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쉬운 시험은 다음 시험에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난처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게 될 거고요. 난처한 상황들을 잘 헤쳐낸다면 생각보다 엄청 좋은 결과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조금 쉬운 시험에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은 다음 시험에서 꽤 지금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안심할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받게 될 중간고사 단독의 등수랑 이제 통합 등수까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건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단 1점도 깎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평가 처리하신 후에,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할 때 조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번 2학년 1학기 첫 시험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이뤄내기를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은요, 5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5월의 첫 수업은 5월 11일이고요. 일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입니다. 미강고등학교 2학년 수업은 그때 하고요. 미사고등학교 2학년은 비내신 기간에는 동일하게 그 시간대에 진행이 되고, 내신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제 5월 25일일걸요. 그때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미강고등학교 2학년은 수업은 5월 11일 일요일부터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휴입니다. 학생들 즐겁게 시간 잘 보내시고 잘 돌아와서 학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